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오늘 참 행복한 주말입니다. 이수광입니다. 제가 그 전무아님이 저한테 그 메일을 보내서 이런 기회가 있는데 참여를 하겠노라고 문의를 했을 때 처음엔 좀 주저됐어요. 바로 응낙을 못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별로 없어요. 누구나 그렇겠지요. 근데 저는 교육의 이름으로 밥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좀 죄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이런 교육의 세계에 있도록 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약간 주저됐는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제가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메일에는 전 이후학교 교장의 자격이 아니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 입장으로 와달라고 해서 그런 이제 신분으로 왔습니다. 좀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를 벗어도 괜찮을까요? 네. 좀 흉측한데요. 네. 저한테는 이제 그 초등학교 지금 6학년 딸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 왔는데요. 제가 교육에 대한 고민의 큰 지점 중에 하나는 제 아이가 좀 더 나은 교육 세계에서 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좀 하는 그런 어른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의 위기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과 제 위기의식이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학교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다양한 욕망을 자극합니다. 어떻게 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직간접적으로 어떤 욕망을 추구하도록 압력도 행사하지요. 그런데 그런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이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허욕, 헛된 욕망을 키우는 방식의 교육도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아무런 이유 없이 특정한 대학에 가도록 이야기하는 것도 허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허욕의 교육. 두 번째는 맹목의 교육입니다. 도대체 왜 경쟁해야 되는지 모르고 경쟁하도록 압력이 행사되지요. 어느 순간에 사실은 내가 책에 내 눈을 파묻고 있지만 그 의미나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옆 친구하고 함께 공부를 할 때 나한테는 두 개의 내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의 내가 아니고, 네 명이 함께 공부하면 나한테는 네 개의 내가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맹목의 교육이에요. 몰주체 교육이 뭐냐?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만 잊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에는 주연과 조연이 있어서 사람들이 주연에 몰입하고 감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제 삶에는 조연은 없습니다. 항상 누구나 주연이죠. 자, 이렇게 허용과 맹목과 몰주체의 교육이 강화가 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정말로 우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을 우리는 꿈꾸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런 시민이 되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삶이 참 왜소해집니다. 삶이 왜소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물질이 많은 것에 삶의 가치를 두는 경우, 나의 존재의 근거를 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 다 삶이 왜소해진 겁니다. 특히나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외면하고 특정한 연예인에 집착하는 것, 삶이 왜소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허용과 맹목과 몰주체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뭉뚱그려져서 나를 억압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왜소하게 돼요. 언젠가 제가 만났던 교생 선생님, 내일 모레 이제 교사로 나가야 될 이 교생 선생님이 4년 전에 수능 성적을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나 그때 잘 받았다. 그런데 특정한 대학에 떨어지고 지금 이런 대학에 다닌다. 근데 자기의 본래 위치는 떨어진 그 대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존재 증명을
수능 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정말로 삶의 하수입니다. 왜소화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삶도 행복해지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삶의 질이 어디서 나오느냐?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의 질로부터 행복의 질이 나옵니다. 그렇죠? 관계의 질이 좋을 때, 주변 사람과 내가 잘 어울릴 때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에서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질 않습니다. 각자 사는 방식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뭐 제 말에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 사회가 이렇습니다. 어느 학원에서 이런 차를 놓고 다닙니다. 이 차에 쓰여져 있는 말이 참 재밌죠. 1등 학생들이 타고 있어요. 저거를 보는 순간에 누구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나요? 누구부터 기분이 안 좋아져요? 2등부터 좀 재수없는 날이 되잖아요. 그죠? 1등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 정말로 뭐예요? 야만입니다. 이런 차가 다니지 않는 사회, 그게 교육적으로 온당한 사회입니다. 그런 게 교육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전화 걸고 항의하는 게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화해야 되고 제가 전화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닐까. 자, 여기는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직접 신문에 2012년 3년 전에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 기사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는 정말로 공부 잘하는 학교입니다. 조한혜정이라고 하는 교수님 아시나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셨는지.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하라고 했는데, 자, 아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칼럼을. 학기 말 조별 발표 또한 놀라운 일이 연속이었다. 첫 팀의 주제, 왜 우리 조가 망했는가였다. 이런 겁니다.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 한 거 나와서 발표를 했더니 나와가지고 처음에 발표할 게 없다고 얘기하니까 왜 그러냐, 우리 좀 망했다. 그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자,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처음에 국산 제품만 먹기 해보려고 했는데 국산 제품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 포기했다. 두 번째 주제, 교내 수의 아저씨나 청소 아주머니께 인사하는 프로젝트 반대가 있어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 독립영화 보고 어떤 뭐 비평을 할까 하다가 또 쉬운 것 같아 포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가 다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1번과 2번과 3번의 이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대학생이 적어도 한 학기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주제의 차원이 2차원, 3차원 정도 문제가 돼야 돼요. 그죠? 자, 첫 번째 주제는 이건 차원의 문제도 아니죠. 국산 제품 먹게 하는 건 사가지고 까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청소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인사하는 것, 이것은 일상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오다가 이제 한번 환승을 하는 그 역에서 화장실에 들렸는데 화장실 바닥을, 남자 화장실의 바닥을 어느 아주머니가 휴지로 닦고 계세요. 거기 청소하는 분입니다. 그분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이유는 뭡니까? 정말 더위에 고생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게 함께 사는 사람의 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분들한테 인사하는 거는 애초에 프로젝트가 아니고 저게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걸 프로젝트로 삼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삶이 너무 왜소화된 겁니다. 뭐 하다가 그 잘난 공부하다가 삶의 중요성, 삶의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이걸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명분돼요. 저는 여기에 우리 교육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우리 교육의 단면이다. 교육을 딱 잘라봤을 때 그 단면에 나타나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 이분이 왜 신문에 이걸 갖다 고발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학생들하고 토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토론도 안 이루어집니다. 또 있습니다. 혹시 철학자 도올 김용 선생님을 아시나요? 저보다 머리를 일찍부터 기르셨던 분입니다. 예, 그분하고 저희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머리가 작다는 거.
자, 이분이 한겨레 신문에 작년에 칼럼을 실었어요. 이거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책상 밑으로 눈을 깔고 카톡에 열중하였고 카톡을 안 하는 학생들은 조용히 잘 뿐이다. 도울이 누구인지, 자기들이 공부하는 과학의 이기성이 무엇인지, 도울의 강론이 자기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서울의 어느 유명 대학입니다. 이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적 유대학을 넘어서 뭔가 새로운 영역을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호기심을 갖는 것, 인간적 호기심, 이게 배움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왔는데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위기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특정한 어떤 대학의 분위기여서 그런 게 아니죠. 중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 오늘 교육의 위기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이런 자아상이 있는지, 혹은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이 도울 선생님의 교육과 관련된 고민을 좀 더 읽어보실 분 같으면 짧은 문고판 같은 책이 있습니다. 도울의 교육 입국론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그 책에 감동을 받게 되면 여러분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그 책을 오히려 선물을 해주세요. 네, 교육이 바뀔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뭐 그런 쪽에 고민을 먼저 더 하시는 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 이런 모습이 아닐까. 마트루시카 인형이지요. 자, 삶의 왜소한 모습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있다면 저희같이 50대한테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고민한다는 얘기는 우리 삶의 모양을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삶의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중요한 거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혹시 백남청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서울대학교 영문학과에 정년을 하신 백남청 선생님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지배하는 사회적 철학,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철학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했어요. 뭐라고? 거린의 철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거렁뱅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 보통 사회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동질이라는 거예요. 거렁뱅이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먹고 입고 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도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먹고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입으려고 하고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잠자는, 이런 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충격적인 진단이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럴싸하게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별로 없습니다. 왜? 저한테 제 삶의 형식에도 그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말을 동의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은 우리 삶의 형식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 이게 이제 교육과 맥락이 맞닿아 있는 건데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혹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철렁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그 순간에 각성이 있는 겁니다. 각성이 나를 발전시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듣고서 철렁하지 않는다면 각성이 좀 적은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거 이제 들을 때 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얘기합니다. 최고의 강의가 뭐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웃고 떠들고 이렇게 즐겁게 지나가게 되면 좋은 강의 같지만 나도 별로 없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아, 저희가 재수없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만큼 불편하게 만드는 것, 뭔가 각성을 자극한다는 거죠. 저는 이 선생님의 이 말을 통해서 그런 각성의 기회를 좀 가졌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게는 교육적 성공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한국 사람의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또는 어른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자식 농사 참 잘 졌네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근데 이 교육적 성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해석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뭐 대학 입시 뭐 이런 거라고 보면 훨씬 더 그렇지 않을까. 그다음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죠. 학교는 삶의 공간인가?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소하는 분에게 인사하는 법, 그게 삶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진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가장 낮은 사람한테 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보입니다. 다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나의 품격의 깊이입니다. 딱 보여요. 제가 있는 연구원에 청소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7시 반에 출근을 하셔요. 가끔 우리 직원 중에 그분이 오기 전에 와서 그분이 먹을 음료수를 놓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품격의 깊이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때 삶을 배우는 거다, 학교라는 공간.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대할 때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관계를 맺는다는 건 정성을 쏟는 겁니다. 누구한테? 대상한테. 제가 이 학교 교장을 할 때 제 바로 옆방에 있는 우리 상담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학생하고 상담을 하니까 자기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제가 엽서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선생님이 힘드신 것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저한테 좋은 이웃이세요. 제 바로 옆방에 있습니다. 이분이 며칠 후에 저한테 와서 눈물을 흘려요. 힘들면. 근데 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주신 엽서에 쓰여져 있는 말, 제가 정말 선생님한테 좋은 이웃이에요? 그럼요. 매일 아침 선생님 보고 손 들고 그럴 때 제가 행복해요. 그 좋은 이웃이라는 말에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받냐? 다른 거 아니에요. 제 엽서가 그분한테 힘이 된 거예요. 엽서를 쓴다는 얘기는 그 순간만큼 대상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정성을 기울여야 편지가 되는 겁니다. 전화를 하면서 대화하면서도 엉뚱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기울여야만 가능해요. 그렇죠? 친구끼리 한번 손편지 주고받아 보세요. 손편지 쓸 때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쓸 수가 없거든요. 그게 힘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런 거 함께 나누는 게 그게 학교다라는 거죠. 그거 빼놓고서 공부하는 것만 얘기하면 학원이 더 빠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고. 근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교가 조금은 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지금도 이제 이런 위기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교육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자존의 교육. 내가 인간적 존엄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교육.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간적 존엄함이 있죠. 두 번째가 협력의 교육인데요. 이겁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유명한 우리 저기 가수분 중에 싸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5만 명의 관객 앞에서 춤을 췄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아무도 반응을 안 했어요. 팔짱 딱 끼고. 그분 어떻게 될까요? 네, 거의 뭐 멘붕 빠지고 아마 이제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를 거예요. 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인간적 존재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줘요? 타자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반응함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친구가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가끔씩 말하는 게 나한테 자극이 돼,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세상은 나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 철저하게 옆 사람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협력하는, 옆 사람하고 손잡는 것. 제가 교감을 할 때는 머리를 기르고 땡겼었어요. 이렇게 탈모인이다 그렇게 여기 이걸 땡기니까 좀 흉측하지요. 근데 어느 여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좀 추접하게 하지 말고 밀어라. 근데 그 여학생 얘기가 뭐냐면, 당신 청바지 입고 폴라티 입으면 해도 그럴싸해 보인다. 누구처럼 스티브 잡스 뭐 이거 흉내 내도 되니까. 근데 실제로 머리를 밀고 났는데 많은 분들이 훨씬 낫다고 얘기하니까 뭐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 여학생한테 매번 얘기합니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 너. 지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맞죠? 나는 누가 만든다? 옆 사람 타자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급에 있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도 나한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해보세요. 어느 친구한테 야, 너가 던진 질문 나를 굉장히 자극하게 만들어. 이 얘기를 하게 된 그 친구는 끝끝내 질문을 많이 만들어 오게 돼 있어요. 나한테 반응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체교육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삶의 주인은 나의 누구 흉내 내지 않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누구 따라하지 않는 나. 제가 제 딸한테 가끔 얘기합니다. 누구 따라하지 않는, 누구 흉내 내지 않는 내 딸이었습니다. 뭐예요? 자기 자신의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형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만 해도요, 15년 동안 사표 5번을 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이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공립학교 교사를 하다가요, 사표를 내고 저 지리산에 있는 간디학교로 갔어요. 간디학교 교사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대학으로 옮겼어요. 대학에 교수하다가 사표를 내고 이후학교로 왔어요. 이후학교 딱 10년 지난 다음에 사표 내고 다시 연구원으로 갔어요. 저 같은 삶의 방식이 모범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삶의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핵심이고요. 이것이 잘 되게 되면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지식학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식학습이 목표가 아니고요. 이런 목표로 가다 보게 되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어른들이 참 못된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이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미를 산다고 얘기하죠. 의미를 산다. 이건 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의미를 쫓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요새 해외여행이 완전히 신앙처럼 돼버렸어. 안 갔다 온 뭔가 이상한 것처럼. 왜 그래요? 그 의미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어른들한테 학교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하는 것, 입시 준비하는 기관. 이게 학교의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달리 생각하고 싶어요. 학교의 의미가 뭐냐? 삶을 익히는 것. 특히 관계를 통해 자아를 잘 빚는 공간이다. 나의 자아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의미 변화하게 되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학교. 해야 될 일도 달라지고. 여러분부터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정말 시험 공부만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니? 이런 거다. 제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학교라는 곳은 실험과 상상의 플랫폼입니다. 우리 기차 탄 플랫폼. 여러 기차 노선이 와서 거기서 자기 길을 찾아가지요. 여러분의 다양한 상상과 실험이 모이고 그 속에서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토론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학교다. 이런 공간이 학교면 어떻게 돼요? 누구도 재미가 있겠죠. 흥미로움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다른 학교를 갈 때 이 플랜카드 같은 거 걸려있나 보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학생들이 쓴 시 같은 것 정면에 광목에다 걸어놓고 하는 학교가 없어요. 저는 시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는 글을 크게 뽑아가지고 서로 공유해보세요. 그것이 걸려있는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지요. 누군가의 그림이 정말 메시지가 좋다면 그거 뭐 걸어줄 수 있잖아요. 가능하지 않나요, 그게? 광목값이 비싸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건 철학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안을 하세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실험과 상상의 플랫폼이 되게 되면 삶의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가 있던 학교에 잠깐 예를 들어드리면 이게 세월호 참사 때문에 걸은 조시구 식당 앞에 걸으니까 지나가면서 생각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뭐 이런 게 또 올라왔어요. 저한테 던진 질문입니다. 이 졸업생들이 저한테 던져서 국가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누고요. 식당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최근에 교육부가 인성교육 많이 강조하는데요. 자, 인성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새예요. 마음새. 인성교육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슬픔, 감동을 제대로 느끼는 것이 인성교육의 대전제입니다. 슬플 때 슬퍼하는 게 맞고요. 기쁠 때 기뻐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거 다 가리고 뭘로 사람의 마음을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맞아요, 맞아요.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나의 감정 다 엉덩이로 놓고 인성이 키워져요? 불가능하죠. 가능하겠대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고, 이쪽에 있는 것은 중3의 남학생이 수능 준비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거를 걸었어. 저걸 샀습니다. 불러가지고, 야, 내가 살 테니까 이거 10개 납품해라. 10개를 만들어가지고 3만 원에 제가 샀어요. 식당 앞에 걸어놨죠. 왜?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실험정신, 상상정신을 북돋아주고 싶은 거예요. 학교는 이런 볼거리가 많은 곳, 그것이 학생들이 삶을 살도록 자극해주는 곳이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으려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학교로 가도록 자꾸만 제안하고 시도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학생의 관점은 자기 삶을 사는 존재고요. 특히나 자신을 값어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나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누구나 그런 힘이 다 있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수준이 아주 낮은 차원의 존재 규정이에요. 이거죠. 자신을 값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달리 보여요. 볼까요? 보통 학교에서 아니면 선생님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는 방식이 이렇게 봐요. 우리 수학에서 할 때 정상분포로 보지요. 정상분포에서 자 구분합니다. 영재, 엄친아, 엄친딸, 공부 좀 하려고 하는 애, 그저 그런 애, 해도 안 되는 애, 양아치 이렇게 구분이 돼요. 맞죠?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를 보는 게 뭐냐면 이 정상분포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가고자 하는 스카이 전국 단위의 1.6%입니다. 인성을 하는 건 9.9%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부 좀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틀로 바라보게 되면 대개의 사람이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여기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값어치 있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달리 보자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값어치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의 선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는 거예요. 저를 얘기 들어볼게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어요. 이거는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이런 틀로 만들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제 딸이 잘 알 거예요. 제가 그림이 안 되는 사람, 그림. 원근거 표현이 안 돼. 그 아픔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아주 이상하신 분이에요. 판화로 막 때려. 판화로 뺨 2대를 만지니까 사람이 싫어지고. 미술 시간에 뭐 준비물을 가져오라 했는데 이제 그거 가난하니까 못 사가지고 가잖아요. 판화를 못 사가지고 갔더니 판화로 뺨을 2대 때려. 그때부터 아주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남들만큼 할 수 있는 건 이게 뭐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쌓는 스펙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남들만큼 하는 글쓰기 능력, 남 정도 하는 수학 문제 풀이 능력, 남만큼 하는 영어 회화 능력, 그것 가지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다운 것,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뭐가 있다. 여러분만의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자, 저한테 머리를 이렇게 깎으라고 얘기했던 그 여학생, 미적 감각이 정말 있는 친구예요. 저를 볼 줄 아는, 사람 볼 줄 아는. 제가 머리통이 이렇게 적은지를 그 친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저한테 머리 깎으라는 이거 뭔지 아세요? 머리를 땡기는 것도 추적하지만 머리통이 너무 작다 당시. 나중에 제가 재보고 의사를 통해서 알았어요. 제 머리통의 둘레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 평균치 사이즈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모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잘 본 거죠. 머리통이 적은데 털은 없어가지고 땡겼어. 생각해보세요. 식당에 들어가고 에어컨 뜬 친구도 확 풀어지잖아요. 그런 걸 보는 게 뭐 여러분 표현은 안습이라고 하나요? 안습이었군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안목? 이거예요. 저거를 키우는 건
저런 것이 있다는 믿음, 확신을 갖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을 주인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남들 따라하지 말고.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을 이런 방식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에 대한 태도나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선생님들이 좋은 대학 보내고 프랭카드 몇 배 거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건 다른 이런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의 지식이라는 게 있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학교도 기회도 호기심입니다. 자,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않냐? 그런데 이 말이요, OECD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도구를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도구로 활용할 능력이 있으려면 뭐예요? 호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제1의 무기는 호기심입니다. 제가 숨겨진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갈 거 아니에요. 면접 볼 때 찾아보는 스펙이 있습니다. 저도 이 학교에 있을 때 교사 면접할 때 저도 확인하려고 애를 썼던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감춰져 있는 스펙? 신문 보는 습관입니다. 신문 보는 습관. 이게 뭐예요? 호기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신문 보는 습관이 중요한 스펙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 제가 아까 15년 동안에 직장 5번 사표를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제 좀 나이가 드시면요, 국가가 연금을 안 줘요. 연금을 언제 주느냐? 75세 이후로 줍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 이런 데 정년은 언제예요? 60세, 62세 이렇죠? 그때부터 75세까지 뭐예요? 본인이 벌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을 갈아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능력이 뭐예요? 호기심이에요. 만만한 사회가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적 재산, 무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인간적 부드러움, 인간적 따뜻함입니다. 그건 그 어떤 걸로 대체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사람들이 일을 강조해도 일이 어디에 있냐? 관계 속에 일이 있어요. 일이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일 잘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일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 따뜻함이 있고 인간적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벗이 나를 찾아온다는 건 나한테 뭐가 있어 찾아온다는 거예요? 따뜻함, 인간적 부드러움이 있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 아실 텐데 유리 가가린 우주센터 유리 가가린 최초 우주비행사지요. 그분이 뽑힌 비하 아세요? 다른 거 아니죠. 후보자들하고 경쟁하다가 우주선 한번 타보라고 했더니만 후보자들은 다 그냥 들어갔는데 유리 가가린 차례에 갑자기 신발을 딱 벗고 맨발로 우주선을 타더라는 거죠. 감독관이 눈여겨봅니다. 최종 라운드 면접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신발을 벗고 탔습니까? 네. 제가 우주비행사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거를 만든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저의 방식입니다. 인간적 따뜻함이 없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내가 몸담고 있는 가장 낮은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나의 품격의 깊이라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 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어른한테 인사하세요. 학교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너무 그날 행복했으면 밥 선생님한테 인사하세요. 오늘 행복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을 키우는 일입니다. 제가 제 딸한테 거의 뭐 주문하는 게 별로 없지만 항상 주문하는 게 인사. 오늘 식사 끝나고 선생님한테 인사했는가? 밥 받으면서 인사했는가? 마음을 나누는 거. 나의 이 먹는 거에 의해서 수고로움을 끼치는 거에서 고마움 표현하는 건 인간의 기본이거든요.
식당에 가서요, 돈 냈다고 갑질하는 인간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 결코 큰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돈을 내는 것과 그 서비스를 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자존심, 자긍심.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괜찮은 인간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대단히 필요하죠. 제가 있던 학교에 플래그 풋볼이라는 그 팀이 있어요. 여기 이거 끈 이렇게 붙잡으면 이거 들고 뛰고 끈을 당기면 이제 아웃되는. 이 친구들이 전국적으로 팀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훈련 뭐 좀 하더니만 전국 단위에 나가서 1등을 해고 왔어요. 유니폼을 입고 왔어. 코리아.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팀이 5개 나왔대 그때. 국가대표 5팀 중에 하나야. 그런데요, 이 친구가 코리아를 입고서 저 교장실에 와서 사진 찍으면서 팔을 딱 올리고 어깨에다가, 교장 선생님 행복한 줄 아세요? 국가대표가 사진 찍어본 거 처음이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긍정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저거를 키우고 나게 되면 그 위에 실력이라는 것, 지식이 덧붙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공부 지식을 머리를 키워놓고 이것이 따라오겠다고 믿는 것은 바보입니다. 이거는 마음을 기울여서 갈고 닦아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교육이 그동안에 거꾸로 온 거예요. 제가 무덕대고 갈 일이 아니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약속이 된 시간이 언제까지? 8분 남았어요? 45분에 끝나요?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기만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 있다고 얘기했죠?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거. 이 두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죠? 네.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뚜닥뚜닥 하더니만 뭐를 SNS를 만들었어요. 하루.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잊혀질 권리가 실현되는, 내가 썼던 글이 지워지는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들이 만든 게 저는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는데, 네이버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대학 가면 네이버가 다 돈 대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문에 난 기사인데. 언제 이걸 만들었느냐? 중3 때 만들었습니다. 중3 때 어떻게? 수업 시간. 다른 게 아니고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그 안에 지가 주제를 정하고 지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걸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학교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네가 주제를 정하고 1년 내내 이것만 연구하다가 이걸 만든 거예요. 자기만이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뢰를 가지세요. 첫 번째 교육적 신념입니다. 이런 게 이제 증거가 된다고 저는 봐요. 자, 요거 신호등을 놓으니까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 신호등에 불을 밝게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원형을 만든 다음에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가 같이 굴러가요. 그런데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 왜? 중요한 겁니다. 개념이. 공유의 공간이라고 인식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에요? 공유의 공간이에요. 해라 하지 말라 규정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씩 조심하자, 양보하자, 그 룰만 지켜지면 굳이 학교가 학칙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교실에 싸가지 없이 구는 애가 있지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여기가 공유의 공간인 걸 인식 못하는 거예요. 공유의 공간이 잘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빙상장입니다. 스케이트를 딱 신고 가면 어떻게 돼요? 트랙이 있어요, 없어요? 나고 돌지요. 무질서하게 도는데 죽을 만큼 사고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스케이트 신고 들어가는 순간에 내 머리에 입력이 딱 돼 있어. 아, 공유의 공간. 서로 조심해야 되지. 학교의 방향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규정 만들고 뭐 하지 말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좀 여러분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주권 재민 맞지요? 자, 그러면 교육 주권의 주권이라고 이제 주권이 재민 주권이 시민에게 있으면 교육권 재민 이 말과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주권에 교육권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교육에서 시민이 누구예요? 학생과 학부모지요. 그러면 말을 바꿉니다. 교육권 재학생.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주권 재민의 번역반이 교육권 재학생이잖아요. 주권 재민의 번역본이 교육권 재학부모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권 재학생입니다. 주권 재민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좀 얘기할 때 세련되게 이야기는 좀 필요하지요. 근데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아까 얘기했죠. 좋은 이웃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갈고 닦는 건 정말 둘도 없는 자산이에요. 옆에 친구들하고 함께 잘하는 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직장에 가서요, 눈 감고 제가 얘기해요. 눈 감고 손가락 올리세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인간 찍어 보십시오. 이 손가락이 흩어질까요? 특정한 사람한테 모일까요? 특정한 사람한테 모이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함께하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연습, 책장을 넘기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내가 행복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책들 보게 되면 우리 사이가 너무 만만치 않거든요. 이 책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모멸감을 당하면서도 이게 모멸감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만 칭찬하는 것은 그다음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공부를 덜한 친구한테 엄청난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근데 보지 않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조그만 단면만 보이죠. 사유해. 이 시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의 사이. 시인이 오로지 시만을 생각하고 정치가가 정치만 생각하고 경제인이 경제만 생각하고 농민이 농사만 생각하고 쭉 그렇게 우리가 인식해왔어요. 여러분한테 공부만 하도록 얘기했고요. 결과는 어떠냐? 이렇습니다. 시인이 시만 생각하면 휴지만 남고 정치인이 정치만 생각하면 권력만 남고 군인이 전쟁만 생각하면 폐허만 남고 농민이 농사만 생각하면 농약병만 남고 그죠? 학자가 학문만 생각하면 남들 아무것도 보지 않는 통계만 남습니다. 사유하지 않으면 다 쓰레기입니다. 사유하지 않으면 내 생각의 발전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신문 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사유하는 훈련입니다. 사유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의 세계, 무한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벌써 2년째 되고 있네요. 홍콩의 우산혁명 아시지요? 홍콩의 우산혁명은 18살에 조슈아 윙이 조직해낸 겁니다. 이 분이 왜 조직했느냐? 간단해요. 10년 후 초등학교 학생들이 홍콩의 민자리에 시위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 내 대해서 끝나고 싶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조직을 해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이 자리가 출발이 됩니다. 오늘 지금 광화문에서 우리 세월호 500일 때문에 우리 사람들 모여서 지금 아픔을 나누고 있죠. 그런 것처럼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날 구럼비 바위를 폭파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를 트위터로 확인한 이 친구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바위가 깨졌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날부터 5일 동안 식당 앞에서 점심시간에 단식을 했습니다. 점심만. 아침 저녁은 먹고 점심만. 이 단식을 하다 보니까 3일째 되는 날 남학생 5명이 동조 단식을 쓰더라고요. 미안했겠지요. 저 친구 밥 안 먹는데 점심 먹기가. 저는 교장인데도 염치 있게 다 먹었습니다. 저는 미안하진 않았어요. 너의 선택이니까 열심히 해라. 나는 다른 방식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저것이요 다른 친구들한테 많은 생각의 폭을 주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울분이 있거나 느낌이 있게 되면 행동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나뿐만 아니라 옆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회는 그래서 파도가 치듯 서서히 변화가 오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한테 뭔가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 사회의 구조가 여러분의 삶을 꽉 억제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항은 정말로 밖에 나가서 자꾸만 이 손만 쥐는 그런 건 아니에요. 공부를 제대로 해서 세상을 다시 바꾸려고 하는 것도 저항입니다. 그러나 공부의 이유가 분명해요. 사회를 바꾸면요, 시위에 참여하게 되면 시위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고요, 참여하면 참가할 수 있는 자신이 탄생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새롭게 발견되는, 그래서 참여가 필요해요. 마지막입니다. 크리티컬 매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우리 과학에서 나올 건 임계질량 이렇게 표현하지요. 크리티컬 매스, 사회학에서는 뭐라고 하냐? 사회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최소의 힘을 크리티컬 매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근데 자전거고 이거 주먹이에요. 이 뜻이 이렇습니다. 자전거로 고속도로를 끊어야 못 끊어요. 한 대가 못 끊어요. 근데 몇 대가 모이면 끊어요? 한 20대 정도의 자전거가 모이게 되면 고속도로를 끊어냅니다. 그게 크리티컬 매스예요. 20대 정도의 자전거가 세상의 흐름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참여한다고 내가 변한다고 바뀔까?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여러분이 크리티컬 매스 역할을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참여에 주저함이 없게 되죠. 오늘 이 순간이 저한테는 이렇게 비춰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안녕하세요. 저는 문호중학교 교사 영어교사 황구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루 중에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좀 바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또 진도를 나가기 바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내가 해결책을 있을 수 있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자존감이 있고 구체적이고 협력적인 아이들을 내 하나님께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자리가 선생님들만 계신 자리였다고 하면은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더 수월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교사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한테 주어진 교육 과정을 전달하는 역할이 하나 있고요. 그 전제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학생들은 세상의 삶의 형식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교과를 담당하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가 좀 깔려있는 상황에서의 관계를 맺다 보면 이 이제 교과를 통해서의 메시지도 그렇고 학생들이 보이지 않게 사고하게 되는 단계에 간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적다 보면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하다 보면 이 트러블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삶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 교사의 제일 1차적인 관계겠다. 제가 이제 교장하면서도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느끼는 게 수업 종료될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상처도 받지만 친구들이 느끼는 그 저한테 전해주는 교육적 희열이 뭐냐면 선생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기보다 정성을 기울이려고 하는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정성을 기울이는. 근데 이 정성을 기울이는 거는 여러 방식이 있을 것 같다. 뭐 이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예, 그런 관계를 먼저 맺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제 조언이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